영국 미들랜드 지역의 도시 버밍엄. 아니, 너 진짜 내 딸 맞니? 올리비아 해리슨 맞느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곳의 어느 거리에서는 영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노숙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여자가 맞은편에 있는 젊은 여성을 향해 눈이 휘둥그레진 채 무언가 질문 공세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들은 부모 자식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속해서 네가 진짜 내 딸이 맞느냐고 확인하는 듯한 부모들은 얼마 후 자신의 딸에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은 누가 질질 짜는 연기를 할래? 어제는 내가 했고 그제는 마누라가 했으니 그래, 오늘은 우리 이쁜 딸내미가 명연기를 좀 보여주자꾸나. 응, 올리비아 해리슨.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아빠가 말하고 있잖니. 저는 노숙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 또한 영국 버밍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처음부터 노숙자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노숙자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숙자였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희 부모님은 영국에서 배우를 꿈꾸던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허름하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는 것이 존재하던 때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 일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지자 집을 담보로 생활을 연명하다가 결국 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연기 생활의 연장이라며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제 나이 5살 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은 노숙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연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에 임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가난함 자체가 싫었어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은 지긋지긋했죠. 왜 내가 이토록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그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노숙 생활을 하면서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가족이었습니다. 양쪽에는 부모님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부모님들을 올려다보는 소녀가 있었죠. 나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돈 꽤나 있는 집안의 사람 같았죠. 저희 부모님은 그 가족을 상대로 최대한 불쌍한 연기를 통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런 부모님의 곁에서 구걸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또래가 있어서 자존심이라도 상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명연기를 펼치던 저희 부모님은 단 한 푼의 동량도 얻어내지 못했죠. 대신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 저런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근처에 가지 말 거라. 알겠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늘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해. 그리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내 말 명심하거라. 저와 부모님이 동량 대신 받은 것은 모욕감이었습니다. 부자로 보여지는 그 소녀의 부모는 우리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 모욕적인 발언들을 해댔죠. 하지만 부모님은 물론이고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잔인한 현실이었죠. 이때 저는 누군가 제 머릿속을 심하게 뒤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나 다름없는 노숙자 집안의 딸이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잔인하지만 현실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부자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유심히 관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뿐이었죠. 그들처럼 되려면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이 만들어낸 방법이었습니다. 한동안 부모님의 구걸을 따라다니며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회의를 느끼고 부자들을 관찰하던 짓을 그만두었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명백한 한계였던 것이죠. 단순하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리 만무했으니까요.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역시 나처럼 애초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이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불행한 지옥이 되고 말 거야. 분명히 방법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연구하던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국어를 위해 거리를 나섰다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버릇이 되어버린 부자 관찰하기를 하던 와중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부자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동양인이었는데 그가 특별하게 보였던 이유는 다름 아닌 다소 저렴해 보이는 차량에서 내렸는데 옷차림까지도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런 그를 맞이하는 대여섯 명의 정장 차린 남성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맞이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들이 혹시 갱스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년의 남자들이었고 모두 비즈니스맨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가 분명한 부자라는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그 행동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국어라는 부모님을 멀리하고 그 동양인 중년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를 향해 다가갈 때 저의 작디 작은 손은 주먹을 꼭 쥔 채 손에 땀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의 곁에 있던 비즈니스맨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호의 받던 동양 남자는 그들을 물리며 저에게 물었죠. 꼬마야, 혹시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니? 그의 물음에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아저씨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의 대답에 동양인 아저씨는 그야말로 너털웃음으로 껄껄 호탕하게 웃으며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을 남기고는 사라져 버렸죠. 꼬마야, 네가 성인이 되면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현지인만큼 충분히 마스터하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대답을 들려주마. 아니지, 그때가 되면 아마 너 스스로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한국에는 왜 가라는 거야? 게다가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하려고? 내가 비록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도 나도 교육은 충분히 받았다고. 게다가 영어는 아주 능숙하게 잘 사용하고 쓸 줄도 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남자의 말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괜한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졌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시나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된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 나 같은 노숙자 출신은 꿈도 꿀 수 없는 건가 봐. 라는 생각을 하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서서히 현실이 아닌 꿈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부자들을 관찰하는 것을 포기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월세방을 구했죠. 당시에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으로 들어온 동양인 일행을 보고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질문에 한국에 가라고 했던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오래전 어린 시절이었는데 커피숍에서 일하던 제가 갑작스럽게 그 일이 떠올라 한국에 갈 생각을 한다니 말입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다시금 피어올랐던 것이죠. 그래, 나라고 부자가 되지 말란 법 있어? 한번 속는 셈 치고 시도나 해보자. 한국에도 커피숍은 있을 거 아냐.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아저씨 말대로 한국어를 공부해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곧바로 실천으로 옮겼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아니 영국을 떠나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무난하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 커피숍에서의 근무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간에도 몇 번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런다고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아저씨의 말을 끝까지 믿어보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앞만 보며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어에 정통한 영국 여자가 되었고 한국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로소 그 한국인 아저씨가 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정통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양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거침없이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정보들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한국인 아저씨가 말하던 그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한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랐고 이 사업을 영국에서 확장하면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졌죠. 부모님을 더 이상 노숙자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서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한국어를 전파했죠. 그리고 국어라는 대신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대신 기본적인 지원과 스스로 노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부모님을 완전히 교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너 대체 누구냐? 내 딸이 맞느냐? 라는 말들로 저에게 반항했지만 결국 백기투항하고 말았죠. 아빠, 엄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세요. 한국에는 아빠, 엄마 나이에도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 결과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